자, 그렇다면 AI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된 상승세 그리고 집중이 보여왔었던 2024년도였습니다.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차기 주자가 나타났죠. 양자 컴퓨터인데요. 자, 우선 미국과 한국은 양자 컴퓨터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어디까지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 의견 어떻게 보내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슈퍼컴의 막대한 그 버전이죠. 지금 양자 컴퓨터는 뭐 구글이 좀 개발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점진적인 보편적인 상용화를 이루기에는 기술적인 구현의 방식에는 좀 약간 한계는 좀 남아있다고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일부 극소수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비교를 좀 해보면 전고체 배터리도 이미 상용화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적용 요소가 대량 양산을 구현을 하기에는 어렵죠.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같은 팁인데 롤 스탬핑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돌돌돌 말리는 팁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 보면 7천만 원이 넘어요. 7천만 원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언제 개발이 됐냐면 10년 전 뭐 상하이 엑스포 같은 데 가면은 이미 나와 있던 기술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구현은 가능하지만 양산까지에 관련된 수요를 잡고 이게 보편화된 가격 정책을 좀 가져가기에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구현은 좀 가능은 하겠지만 보편화되기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널리 좀 응용하기까지에 대한 시간은 아직까지 저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 대한 물론 기대 요인들이 앞으로 개발에 관련된 가능성들이 높아졌지만 현실화가 됐다는 점에서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졌고 반대로 슈퍼컴보다 좀 막대한 위력을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이 오히려 상용화 관점에서 보여지면 해킹도 그만큼 더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될 수 있는 보안이라든가 정보 기술들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양자 암호 기술이 반사에 관련된 어떤 기술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개발 기대감 또는 이제 상용화 기대감에 이 반대되는 부분들은 양자 암호 기술이 다시 고도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기술 구현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일단 뭐 통신사들을 좀 주축을 해서 1차적인 어떤 정보 통제는 통신 기술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를 좀 기반으로 하는 통신 기술들은 좀 상당히 좀 고도화가 됐다. 이 부분이 향후에 해킹이라든가 막대 이제 서버에 관련된 공격들을 좀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도화들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감은 더욱더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게 된다면 그에 맞물릴 수 있는 양자 암호 역시도 함께 발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내 은행이나 통신 그리고 이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비트코인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었잖아요. 네. 이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비트코인 테마가 하락하는 양산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뚫린다 만다 할 것도 없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슈퍼컴퓨터를 좀 뛰어넘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과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반 기술도 파기하고 해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좀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들이 그래서 반대되는 부분들이 양자 암호 기술이 또 시장에 화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블록체인을 좀 기반으로 하는 이런 기술들이 일종의 양자 암호 기술과 같이 좀 복합된 형태라는 것들을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가상화폐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양자 기술을 암호화폐 같은 어떤 방식으로 오히려 방어를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가상화폐의 어떤 일종의 어떤 노이즈보다는 일단 양자 컴퓨팅이 보편화되는 어떤 시점이라면 블록체인을 좀 기반으로 하는 어떤 보안 체제도 적용은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블록체인에 관련된 어떤 관점들이 과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빨라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는데 일단 뭐 양자 컴퓨터라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 현실화가 되고 있는 기술이었다는 것. 최근에 개발을 마친 뭐 구글의 사례를 좀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가상화폐,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들은 같이 좀 동조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상자산 그 자체보다는 가상자산을 이루고 있는 기술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반도체 들어가 보도록 해야죠. 우선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칩스법과 관련해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원을 빠르게 마치고 칩스법도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거의 다음 행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다 빠르게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소식이 어느 정도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힐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되기 이전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사실 미국의 흐름들과 좀 동조해 봤을 때 특히나 최근 한 2주에서 3주간 기술주가 강했고 견조했던 AI 모멘텀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특히 반도체 섹터의 어떤 수급 디커플링은 좀 이루어진 바가 없었죠.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인데 특히 가장 큰 원인이 됐던 부분들이 칩스법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좀 일부 있었다는 점. 그런데 이 부분이 12월 안에 최근에 뭐 인텔이 보조금 삭감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고 이후에 다시 마이크론이 협상을 좀 타결하면서 기대감이 좀 부각됐다가 SK하이닉스가 받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주말 새 결정이 됐는데 한 26% 정도가 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좀 두 가지예요.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 두 번째는 해당된 내용들 봤을 때는 투자액이 감소했으니까 그만큼 예비거래각서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좀 달라졌지만 전반적인 보조금의 지급 비율이 가장 높았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남는 장사를 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 특히나 TSMC가 10.2% 정도 됐고 인텔, 마이크론이 뭐 각각 7%, 4%대 반도체 보조금에 관련된 지급 비율을 좀 보였는데 삼성이 한 12%대를 받는 거죠. 그동안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 한 가지 또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은 트럼프 지금 인수팀에서 강도 높게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의견들을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된 비판 기조가 좀 강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뭐 인수팀의 관계자들은 이미 지급했던 보조금도 다시 환수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기정사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트럼프니까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감들이 일단 좀 남아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당되는 협상안들이 좀 종결됐다는 것은 향후에 상기 법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무력화시키기까지 이런 소요 시간들 이거는 좀 다소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어떤 당근을 주는 셈이죠. 이 부분은 트럼프의 장기적 정책 기조와는 좀 맞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칩스법의 노이즈는 좀 완화되는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칩스법에 관한 노이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 향해 다가가 볼 텐데요.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증시 거래일, 투자자들을 위한 체크 포인트와 투자 전략도 궁금하고요. 앞서서 CS2024를 말씀해 주셨기 네. 때문에 2025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월 달에 또 한 번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의 헬스케어는 내년도 어떻게 전망을 펼칠지에 대해서도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딱 오늘까지 4거래일 정도 증시 거래일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체크 포인트라면은 우리가 26일 배당의 기준일이 되는 날, 이 날까지 주식을 사야지만 우리가 배당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말 배당을. 그래서 26일까지에 관련된 배당 기준일을 좀 염두에 봤을 때 최근에 배당 성향이 높고 시가 배당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주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좀 펼쳤던 은행주 같은 종목들이 정치 리스크 부각으로 고점 대비 좀 많이 가격대는 좀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저점 대비에 대한 부담 요인은 일부는 좀 있는데 배당을 좀 목적으로 본다면 26일이라는 기점까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 종목들 좀 매수할 때 배당 락일이라고 해서 기준일의 그 다음 날이 배당 락일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인 어떤 착시가 가격이 낮아진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보유를 좀 했다 또는 잘못 좀 진입을 했다면 배당 락에 관련된 어떤 수급 변동에 일부 좀 반영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반드시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달 1월이죠.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CS2025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그런 이벤트가 좀 남아 있는데 키워드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뭐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GLP-1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제시가 된 적이 있어요. 정책 기조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헬스케어에 관련된 육성 기대감들은 남아 있지만 일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명자가 이 FDA를 과거에 좀 없애야 된다는 어떤 강경한 좀 발언을 했던 네. 반백신주의자 출신이죠. 맞죠. 이 부분이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AI의 부분에서는 의료 AI 부분들이 최근 한 2년간의 기술 고도화를 이뤄서 현재는 상용화 내지는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품목들, 정확도도 굉장히 좀 상향됐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의료 AI는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도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나올 수 있는 향후의 약가 인하 정책, 이 부분은 충분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의 어떤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수혜 기대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